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을 잃는 일이다.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가 처음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 어머니는 무엇을 잃은 것이고 무엇을 가진 것일까? 이것은 병원의 한순간 실수가 두 가족의 25년을 통째로 바꿔놓은 눈물과 사랑과 용기의 실화이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안방 이영순 57세가 서랍 한켠에 손을 넣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바른 하얀 종이 위에 갓난아기의 작은 발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영순이 그 발도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이 발이 내 아들 것이 맞는데 맞고 말고. 발도장을 한참 들여다보던 이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발도장의 주인은 지금 다른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있는 25 청년이었다. 이영순이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봉투는 아침마다 꺼내보고 아침마다 다시 넣어두는 이영순의 오래된 습관이 됐다. 장바구니를 들고 편의점 앞에 선 이영순이 과자 진열대 앞에서 손을 멈췄다. 이것을 좋아하던가 저것을 더 좋아하던가 하다가 이영순이 이마를 짚었다. 기호야, 야 너 이거 좋아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나씩 집어들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에게 가져다 줄 간식거리를 고르는 일인데 함께 살면서도 아들 취향 하나를 제대로 모를 때가 있다. 기호 25세는 닭고기를 먹어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다. 브랜드가 정해져 있고 튀김 정도도 마음에 들어야 한다. 과자도 마음에 드는 것만 먹고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본다. 이영순이 과자 한 봉지를 더 집어들며 피식 웃었다. 어려서부터 워낙 까다로운 아들이었는데 그게 또 이영순한테는 아들다운 구석으로 느껴졌다. 병원 복도. 이영순이 기호의 병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여는 것이 매번 이렇게 잠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된 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안에서 어떤 얼굴로 있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열어봐야 알 수 있었다. 이영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기호야, 엄마야. 기호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엄마 어제 왔잖아. 왜 또 왔어? 어제 오면 어때? 엄마가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이영순이 과자 봉지를 침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호가 못 이기는 척 봉지를 끌어당겼다. 손 닦고 먹어. 닦았어. 언제? 방금. 기호가 투덜대며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영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이런 티격태격이 이영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서로 짜증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기호는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조혈모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병으로 합병증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열이 40도를 넘으면서 시작됐고 백혈구 수치가 500까지 떨어지면서 사망 위기까지 갔었다. 그로부터 9년째 기호는 여전히 이 병과 싸우고 있다. 이번 입원은 루푸스의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먼저 찾아오면서였다. 기분이 조울증처럼 갔다 왔다 하는 증상이 계속됐다. 기분이 좋을 때는 무슨 일이든 할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면 말을 아예 안 하거나 주변과 티격태격하는 일이 잦아진다. 이영수는 그 변화를 몸으로 외워버렸다.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기호가 과자를 씹으며 말했다. 230만 원짜리 오토바이 사달라고? 아버지가 카드, 빚 이자 내면서
버티는 거 몰라? 이영순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기호는 한번 원하는 게 생기면 해결될 때까지 조르는 아이였다. 약 잘 먹고 있어? 이영순이 화제를 돌렸다. 먹고 있잖아. 안 빠뜨리고. 기호가 대답 대신 과자를 하나 더 집어 이영순 쪽으로 밀었다. 어머니한테 뭔가 미안할 때 기호가 쓰는 방식이었다. 이영순이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기호를 봤다. 저 얼굴을 보면 무슨 병을 앓는 아이 같지 않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아까웠다. 기호의 퇴원 날짜를 담당 의사와 의논한 뒤 이영수는 긴 복도를 혼자 걸어 나왔다. 창밖으로 바깥 하늘이 보였다. 9년째 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이영수는 이 복도가 얼마나 길고 차가운지를 몸으로 외워버렸다. 처음 발병했을 때 의사는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이 9년째다. 이영순이 복도 끝 창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뒤이어 9년 전에 또 다른 기억이 밀려들었다. 기호의 혈액형이 가족 누구와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충격적인 말. 기호는 이영순이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다. 이영순이 창문 유리에 이마를 댔다. 세상이 무너지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것은 병원의 실수였다. 25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두 아기가 태어났고 누군가의 한순간 실수로 아기들이 바뀌었다. 이영순이 품에 안고 집으로 온 아기는 1시간 반 먼저 태어난 다른 집 아이였고 이영순이 10달을 품은 친아들은 다른 어머니 품으로 갔다. 두 아이의 25년이 태어나는 그 순간 뒤바뀐 것이었다. 이영순의 친아들은 지우 25세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 이영순이 갖고 있는 아기 발도장은 지우의 것이고 지우의 집에서 보관하는 발도장은 기호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뒤바뀐 채 25년이 흘러버렸다. 기호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그대로 묻힐 일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영수는 6개월을 헤맸다. 각종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뒤지고 지우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아줌마,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아픈 애나 잘 보시오. 관공서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이영수는 멈출 수 없었다. 친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밥도 잠도 안 됐다. 6개월의 끝에 이영수는 학교 측의 배려로 만들어진 비디오를 처음 봤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영수는 단번에 알아봤다. 젊을 때 남편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이가 거기 있었다. 이영수는 그 비디오를 지금도 가끔 꺼내본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두 집안은 서로 왕래를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길러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기호가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고 2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영수는 낳은 아들도 기른 아들도 아직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어머니였다. 이영수는 요즘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 20여 년간 남편 월급만으로 충분하던 살림이었는데 기호의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이영순도 일을 해야 했다. 오늘도 마감날이라 서류를 챙기다가 사무실 동료가 깜짝 생일상을 차려줬다. 올해 생일은 기호 면회 때문에 가족 누구한테서도 축하를 받지 못했던 터라 이영순이 눈물이 나올 뻔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린 이영순이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그 자리가 우연히도 지우가 사는 동네 근처였다. 저기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영수는 그 방향으로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우는 어찌 생각할지, 기호는 뭐라 할지, 지우를 길러준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이영순이 전화기를 꺼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다. 이영수는 2번 이상 걸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전화기를 도로 넣었다. 일을 하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온 이영순이 책상 앞에 앉았다.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다. 지우에게 줄 선물과 함께 편지도 써야 했는데 글씨가 틀릴까봐 공책에 먼저 연습부터 했다. 몇 번을 고쳐 쓰다가 겨우 편지 한 통을 마쳤다. 이 간단한 일 하나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이영수는 가끔 서럽다. 진선아, 이거 좀 지우한테 전해줘. 딸 진선 28세를 불러 편지와 선물을 건넸다. 진선이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다. 언제 만나지? 봐야겠네. 이영순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러게. 자주 면을 갈 수도 없으니까 이걸 전해주라고 하는 거지. 진선이 봉투를 들고 나가며 표정이 복잡했다. 이 집에서 이런 관심과 애정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진선은 잘 알았다. 낳은 동생과 기른 동생 사이에서 진선은 늘 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진선에게 두 동생은 그냥 둘 다 동생이었다. 며칠 뒤 이영순이 관악구 동사무소로 들어섰다. 창구에서 법원 제출용 서류 몇 장을 신청했다.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으면서 이영순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9년 동안 몇 번이나 시작하려다 접었던 일을 이번엔 마무리 짓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영순이 준비하는 것은 지우의 성을 자신의 호적으로 바꾸는 소송이었다. 기호를 내치려는 것도 지우를 데려오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내 아들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다. 그 마음 하나였다. 서류를 가방에 넣은 이영순이 길 위에 한참 서 있었다. 지우가 사는 방향을 이영순이 오래 바라봤다. 변호사 사무실. 9년 전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때 도와줬던 변호사가 이영순을 맞았다. 또 오셨네요. 1년이 됐네요. 예. 이번엔 진짜 하려고요. 이영순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가 잠시 이영순을 봤다. 이 사건을 맡은 뒤로 변호사 자신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양쪽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소송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기호는요? 기호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 봐서요. 기호 친부모 쪽에서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기호는 어머님 아들로 그대로 남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다. 이영순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기호가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는지 모르세요. 이영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우를 데려오고 기호를 내치려는 거라고들 했어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변호사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오해들이 얼마나 이영순을 힘들게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기호는 내가 길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지우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에요. 이영순이 말을 이었다. 둘 다 내 아들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이제는 당당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소송 준비를 마치고 이영수는 지우에게 연락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지우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진선이 자리를 잡아줬고 며칠 뒤 세 사람이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이영순이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초조했다.
지우 25세가 들어섰다. 키가 훤칠하게 큰 청년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얼굴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길러준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서라고 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남편과 닮았다고 이영순이 생각했다. 이영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번에 그러고 가서 마음 상했어. 나를 이해 못하겠니? 지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진선이 옆에서 조용히 커피잔만 잡고 있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자리였다. 나는 이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알고 나서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야. 이영순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처음서부터 아니었어. 나는 내가 어떻게 말하든 내 아들이야. 지우가 말없이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다. 지금 성적을 정리하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아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쓰러지시거나. 이영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화를 어디다 내시는데? 그분이 화가 난다면 그 화는 나한테 내셔야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안 하고 너 안 보고 살면 그걸 더 원하겠네. 이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를 항상 이렇게 어렵게 만나서 보내야 되고 보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거 생각 안 하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 내 아들로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야. 이영순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손 좀 줘봐. 지우가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다. 이영순이 그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영순이 말했다. 새끼손가락이 아빠랑 똑 닮았네. 세상,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난 내 자식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은 게 나의 본능이야. 그거 누가 나한테 아니라고 할 사람 있어? 말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영순이 말했다. 기호한테 절대로 피해 안 가. 그 걱정하지 말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다. 결국 지우는 호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영순이 지우의 손을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았다. 내가 하기 싫으면 너는 하기 싫은 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나야. 괜찮아. 헤어지며 이영수는 지우 손에 용돈을 쥐어줬다. 지우가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다. 신40. 이영순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저 깍듯한 인사가 오히려 가슴에 가시처럼 걸렸다. 10달을 품고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어색한 어른일 뿐이었다. 진선이 이영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이영수는 기호와 함께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다. 루푸스를 수술로 치료하는 신기술 의사를 찾아온 것이었다. 신문 기사에서 그 소식을 보고 이영수는 가슴이 뛰었다. 기호야, 이번에 제대로 고쳐보자. 기호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호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발을 살살 흔들었다. 병원이 익숙한 사람처럼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 얼굴이 더 굳어 있었다. 엄마가 더 떨어. 기호가 짧게 말했다. 이영순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어때, 엄마가 떨면. 9년치 진료 차트를 복사해 두꺼운 봉투에 담아왔다. 기호가 그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이거 다 챙겨온 거야? 당연하지. 이영순이 말했다. 이 봉투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영순이 기호 치료를 위해 해온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여러 검사를 지시했다. 특히 뇌에 대한 MRI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루푸스균이 뇌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까지 우울증이 계속됐기 때문에 루푸스균이 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고 했다. 이영순이 검사 안내지를 받아들면서 손이 조금 떨렸다. MRI실. 기호가 차갑고 큰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이영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다. 저 기계 안에 내 아이가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9년째 이 순간이 매번 새롭게 가슴을 누른다. 이영순이 두 손을 모았다. 하느님, 제발이라는 말이 입술 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은 이영순의 손이 차가웠다. 입이 말랐다. 9년 전 처음 루푸스라는 병명을 들었던 그날처럼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왔다. 이영순이 가방 속 손수건을 꺼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손수건을 손 안에서 꽉 쥐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뇌 영상을 화면에 띄우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8년 동안 루푸스가 지속되어 오셨고요. 이영순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기호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다. 하얀 부분들이 보였다. 루푸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침범 중에서 뇌와 폐 두 개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이영순의 귀에 천천히 들어왔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정도로 충분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영순의 숨이 잠깐 멈췄다.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 4천만 원이 넘는 수술이었다. 국내에서 2년간 단 2명만 받은 치료였다. 가만 놔두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영순의 손이 가방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9년이었다. 이 아이의 청춘 전부를 이 병과 싸우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말이 이영순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렸다. 선생님, 이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순이 간신히 물었다. 점점 약물 치료에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호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혼자 생각하고 있어. 아무 말하지 마. 기호는 어머니에게 그 비용을 감당하라고 할 수 없었다. 수술이 싫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영순이 걱정되는 것이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이영순이 기호 손을 잡았다. 기호는 뿌리치지 않았다. 긴 복도를 걸으며 둘은 말이 없었다. 이영순이 결국 참지 못하고 기호 손을 더 꽉 쥐었다. 기호가 작게 말했다. 엄마, 그러다 손 아프다. 이영순이 힘을 조금 풀었다. 그날 밤, 기호는 일찍 잠들었다. 이영순은 거실에 앉아 형광등 불빛을 바라봤다. 집이 조용했다. 이영순이 가장 두려운 것이 이런 조용한 밤이었다. 머릿속에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맴돌았다. 지금 당장은 없는 돈이었다. 이영순이 기호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기호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이영순이 이불 끝을 여며주다가 잠시 그 자리에 앉았다. 아이고 우리 새끼. 혼자 나직이 말했다. 이 얼굴 보면 무슨 병 앓는 아이 같지 않아. 너무 아까워. 감정 폭발사. 이영순이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다. 기호가 16살에 발병한 뒤로 25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청춘 전부가 병원과 병실과 약과 함께였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재발하고 일어서려고 하면 또 쓰러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느님, 이 아이가 무슨 죄예요? 이영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병만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 텐데. 눈물을 닦고 이영순이 기호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메모지 하나를 봤다. 깨끗한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집념, 본능, 다시 돌아오는 본능. 이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 이영수는 고맙고 또 아팠다. 그 아래에 성경 구절도 있었다. 기호가 혼자 버텨온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호가 이상하게도 밝은 얼굴로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엄마, 나 전화 한 통 해야 해. 이영순이 밥을 차리다 고개를 돌렸다. 기호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 기호. 이번 주 일요일에 올 수 있어? 그럼 탁구나 치자. 이영순이 손에 들던 국자를 내려놨다. 기호가 지우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영순이 슬쩍 기호를 봤다. 왜 갑자기 지우한테 연락해? 이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호가 짧게 대답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이영순이 가슴이 뭉클해져서 부엌으로 돌아서 버렸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기호 안에서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신림동의 작은 아파트. 지우가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다. 기호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 지우가 천천히 일어나 자켓을 집어들었다. 지우 방 한켠 앨범 속에는 기호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길러준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지우가 그 사진을 꺼내 잠깐 봤다가 다시 넣었다. 낳은 어머니의 친아들.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기호 사진을 볼 때면 왠지 가슴 한구석이 저렸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운명을 나눈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그런 사람이었다. 일요일 오후, 기호가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자전거 배달이라도 할 것처럼 바지를 고무줄로 묶기까지 했다. 이영순이 현관에서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다. 기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지만 이영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다. 저렇게 신이 나서 나가는 날이 얼마만인지. 탁구장 입구. 기호와 지우가 마주 섰다. 왔어. 왔네. 어색하게 웃었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에 낯설문 없었다. 진선이 옆에서 자, 나는 구경이나 하지 하며 웃었다. 오늘은 세 사람이 그냥 남매 같아 보였다.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 기호는 오래 누워있던 환자라 몸이 무거웠고 지우는 한동안 운동을 안 해 몸이 굳어 있었다. 죽거니 받거니 랠리가 이어졌다. 몇 번은 웃고 몇 번은 투덜거렸다. 누가 더 못하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다. 지우가 강하게 스파이크를 날렸다. 기호가 받아내지 못했다. 야, 너무하잖아. 기호가 투덜거렸다. 형한테도 이러냐? 지우가 웃으며 물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진선이 옆에서 쟤네 닮긴 닮았어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탁구를 마치고 이영순이 기다리는 집으로 왔다. 왔어. 밥 먹고 가. 이영순이 지우를 보자마자 말했다. 낳은 아들과 기른 아들이 한밥상에 앉았다. 이영순이 쉴 새 없이 상에 이것저것 올렸다. 기호가 엄마 그만 올려도 되라고 했지만 이영순은 멈추지 않았다. 기호는 지우가 불편할까봐 눈치를 봤고 이영순과 진선은 예민한 기호가 괜찮을까 살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상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다. 밥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이 집에서 이렇게 4명이 앉은 것이 처음이었다. 진짜 왼손잡이네. 진선이 지우를 보며 말했다. 기호도 왼손잡이잖아. 이영순이 말했다. 그쪽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 군대 안 간 것도 닮았고. 지우가 슬쩍 기호를 봤다. 기호도 슬쩍 지우를 봤다.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기호가 지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야, 아버지가 나 꿈에 봤다 그러셨다며? 지우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꿈 꾸셨다고 하더라.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기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아버지도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우가 기호에게 천천히 말했다. 올 건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나는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동안 서로 모르고 살았지만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하룻밤 재워 보내고 싶었던 이영순이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지우가 일어섰다. 저 이제 가볼게요. 이영순이 지우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밥 잘 챙겨 먹어. 잘 먹어야 해. 지우가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다. 이영순이 창문으로 멀어지는 지우의 뒷모습을 봤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진선이 어머니 옆에 서서 말했다. 엄마 잘 됐잖아. 밥도 같이 먹었잖아. 이영순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시작이다.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며칠 뒤 기호의 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호에게 만나자는 것이었다. 기호가 그 말을 이영순에게 전했다. 이영순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가봐. 만나봐. 그 말을 하는 이영순의 표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영순은 언젠가 이 일이 기호에게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기호가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1년 만의 만남이었다. 나오기 전에 기호의 손이 떨렸다. 음식점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기호야. 기호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친어머니가 봉투를 꺼냈다. 집에서 가져온 꽃과 여러 선물이 들어 있었다. 책 한 권도 있었다. 책갈피마다 말린 단풍잎이 끼워진 책이었다. 펼쳐봐. 기호가 천천히 한쪽을 폈다. 어머니가 기호를 위해 직접 골라 표시해 둔 것이었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기호가 그 글귀를 읽었다. 친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호를 생각하며 이 글귀를 읽었다는 것을 기호는 나중에야 알았다. 좋은 말이네요. 기호가 조용히 말했다. 약 잘 먹고 있어? 친어머니가 물었다. 먹고 있어요. 계약서 써야 되겠어. 약 잘 먹는다고. 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기호도 슬쩍 웃었다.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 풀렸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둘 다 다행이었다. 보고 싶지 않았어? 기호가 물었다. 친어머니의 눈이 빨개졌다. 보고 싶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아프잖아. 내가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더 힘들까봐. 기호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이 기호의 가슴 어딘가를 오래 두드렸다. 나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힘들어요. 기호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결국 흘렀다. 기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손이 함께 떨렸다. 어려서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아들이었다.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그 죄책감이 친어머니의 눈물 속에 다 담겨 있었다. 기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 친어머니가 기호를 꼭 안아줬다. 기호는 그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 이 느낌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친어머니는 약을 잘 먹으라는 말을 하고 또 했다. 건강을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친어머니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친어머니가 이영순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기호가 집으로 돌아와 그 봉투를 이영순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가 드리라고 하셨어. 이영순이 봉투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다. 이 마음이 고맙고
또 미안했다. 두 어머니 모두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영수는 이제 온전히 느꼈다. 기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받은 선물 봉투를 뜯었다. 수호천사 인형이었다. 기호를 지켜달라는 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기호가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다. 이걸 고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호가 그 인형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다. 이영순이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 가로등을 봤다. 오늘 기호가 친어머니를 만나고 왔다. 잘 다녀왔다. 선물도 받아왔다. 이것만으로도 어머니로서 이영수는 충분했다. 낳은 아들에게도 기른 아들에게도 좋은 하루가 됐으면 그것이 이영순의 바람이었다. 저녁 식사. 이영순이 남편에게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 소장 접수했어. 이번엔 진짜로 해. 남편 김씨 60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알았어.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봐야지. 저쪽 부모님들도 이제 아실 거고. 이영순이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뭔가 걸렸다. 자기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이영순이 물었다. 남편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사실 나도 뭔가 정리해야 할 게 있어. 이번 기회에 할 말이 있어. 이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30년 가까이 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낸 것이 처음이었다. 남편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2살 때 입양됐던 일, 아들이 없던 김씨 집안에 양자로 들어온 아이, 결혼을 하고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30이 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다. 이영순이 젓가락을 내려놨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알아. 길러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말을 이었다. 친자식보다 더 사랑받았어. 나는 그 사랑을 기호한테 돌려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받은 만큼 기호한테 아직 다 못 돌려준 것 같아서. 이영순의 눈이 커졌다. 그 말 왜 이제 해? 이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9년 동안 나 혼자였잖아. 당신이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텐데. 남편이 말없이 이영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2글자였지만 이 말이 이영순의 가슴 어딘가를 오래 두드렸다. 기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도 기호를 더 잘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양자로 들어왔는데 그 부모님한테 친자식보다 더 사랑을 받았잖아. 기호한테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이영순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다. 그 다음 날 기호가 이영순에게 말했다. 엄마, 나 아버지 현장 일 좀 도울게. 이영순이 멈칫했다. 몸 괜찮겠어? 기호가 짧게 말했다. 한번 해볼게. 이영순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호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만인지. 아버지와 기호가 함께 현장으로 나섰다. 기호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아버지가 옆에서 짐짓 태연하게 말했다. 현장 가면 앉아있을 시간 없어. 서 있는 시간이 많아. 버틸 수 있겠냐? 해볼게요. 기호가 출발했다. 아버지가 그 옆모습을 슬쩍 봤다. 현장에서 도구를 들고 아버지 옆에 선 기호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지시하면 기호가 움직였다. 땀이 흘러도 기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네줬다. 기호가 물을 마시며 웃었다. 점심 휴식. 아버지가 물었다. 어때, 해볼 만하냐? 기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호 어깨를 한번 탁 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게 부자지간이구나. 며칠 뒤 기호의 정신과 정기 진료 날이었다.
담당 의사가 기호를 보며 말했다. 많이 안정됐네요. 기호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말투에서 예전의 날선 느낌이 빠져 있었다. 요즘 주된 스트레스가 뭐예요? 의사가 물었다. 기호가 생각하다 말했다. 예전에는 부모님 관계 문제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그보다 제 문제가 더 커요. 제 할 일을 찾아가고 싶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영순을 봤다. 이영순이 눈물을 삼켰다.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기호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다. 오랜만에 가슴 한켠이 가벼운 것 같았다. 의사가 이영순에게 말했다.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영순이 복도 벽에 잠깐 기댔다. 눈을 감았다. 9년. 이 아이가 16부터 25이 될 때까지 청춘 전부가 병원과 함께였다. 그래도 오늘 의사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순이 눈을 떴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잘 가고 있다. 이모부 생신 잔치. 기호가 오랜만에 온 가족 행사에 나갔다. 이모들이 반가워했다. 기호 왔어. 많이 컸다. 기호가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가족들이 모두 기호를 반겨줬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기호가 이모부에게 술 한 잔을 올렸다. 기호가 이영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 자리 모두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색함이 되거나 거리가 되지는 않았다.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같은 밥상을 나눈 사람들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는 여전히 이 집 아들이었다. 이영순이 주변을 둘러봤다. 기호가 자연스럽게 친척들 사이에 앉아 웃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낳지 않았어도 내 아이가 맞다. 이영순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호가 이영순 옆에 걸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그쪽 어머니랑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 이영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잘했어. 잘 만나야 해. 그분도 너 기다리셨잖아. 기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영순의 손이 기호 등을 살짝 두드렸다. 저녁 설거지. 부엌에 이영순 혼자 있었다. 기호가 부엌에 들어왔다. 기호가 부엌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드문데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이영순이 수도를 잠그고 뒤를 돌아봤다. 왜 뭐 먹고 싶어? 감사 엔딩 공식 적용. 아니, 기호가 말했다. 그냥 엄마. 고마워. 이영순이 고무 장갑을 벗고 기호를 봤다. 이 아이가 고맙다고 말한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으며 이영순이 말했다. 뭐가? 그냥 다 고마워. 이영순이 기호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래. 너도 고마워, 기호야. 기호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메모장을 펼쳤다. 집념, 본능, 다시 돌아오는 본능. 그 아래에 이번엔 이렇게 썼다. 나는 이 집 사람이다. 기호가 그 글자를 한번 읽고 수호천사 인형을 바라봤다. 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 길러준 부모님이 곁에 있다. 기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영순이 서랍 속 아기 발도장을 다시 꺼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이번에는 살며시 웃었다.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고 기른 아들도 내 아들이었다. 이 발도장이 담고 있는 것은 뒤바뀐 25년이 아니라 그 25년을 버텨온 두 아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이영순이 발도장을 서랍에 넣으면서 이번엔 문을 닫지 않고 뒀다. 기호가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진선이 밥상 앞에 모여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기호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기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가족들의 모습이 기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찍어도 돼? 기호가 물었다. 찍어. 이영순이 웃으며 말했다. 낳은 아들도 기른 아들도 어머니는 두 아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랑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